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첫 번째 수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원순열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여기 원순열이 이번 시간 주제고요. 교과서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원순열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 원순열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꽹과리, 징, 장구, 북을 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각각 A, B, C, D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일렬로 첫 번째 상황은 일렬로 서서 공연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상황은 원형으로 서서 공연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연습장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일렬로 A, B, C, D 이렇게 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A, C, D, B 뭐 A 다양하죠. A, D, B, C 이렇게 일렬로 서로 다른 4개에서 4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1학년 때 배웠던 순열과 조합 단원에서 배웠던 순열을 이용을 해보면 4 퍼뮤테이션 4로 계산을 해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해볼게요. 자, 1학년 때 배웠던 순열 4 퍼뮤테이션 4를 이용을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을 때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총 2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이고요. 근데 이거를 A, B, C, D 자, A, B, C, D A, B, C, D 자, A, B, C, D 이게 서로 다른 경우로 위 경우에서는 세어진 건데요. 근데 이거를 원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원형으로 이제 공연을 한다 치면 A, B, C, D 이 경우가 이제 지금 첫 번째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형으로 했을 때 지금 D, A, B, C D, A, B, C 자, 이 경우가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 지금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얘를 90도 회전을 했을 때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형으로 서서 사물놀이를 진행했을 때는 이 경우하고 이 경우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 가지로 세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세 번째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같은 경우로 세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 이 일직선으로 세워졌을 때는 이 네 가지 경우가 각기 다른 경우지만 원형으로 이렇게 서서 공연을 했을 때는 서로 같은 경우의 수가 된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가 한 가지로 줄어드는 거겠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A, B, D, C에 관한 경우도 똑같이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그 네 가지가 또 하나의 경우로 또 치환이 되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순열을 이용했을 때는 일직선으로 세워서 했을 때는 2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원순열로 계산을 했을 때는 24를 4로 나누면은 6가지가 나오겠죠. 6가지.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개념 넓이에서 A, B, C, D를 일렬로 배열하면 A, B, C, D와 B, C, D, A는 서로 일렬로 배열했을 때 다르지만 A, B, 원형으로 배열하면 A, B, C, D와 B, C, D, A가 같은 경우다. 여기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같은 경우죠. 뿐만 아니라 C, D, A, B하고 D, A, B, C도 회전을 했을 때 일치하니까 이 네 가지 경우다 다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방금 우리 4팩토리얼 해가지고 24가지를 계산을 했지만 원형으로 배열을 하면은 서로 같은 이 4가지씩이 다 한 가지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4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4팩토리얼을 4로 나눠준 3팩토리얼이 답이 되고요. 그럼 이건 6가지죠. 6가지.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대상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수녀를 우리는 앞으로 원수열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거고요. 원수열에서는 회전하는 경우를 모두 일치하는 경우로 생각을 하고 같은 것으로 한 가지 경우의 수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우리는 4가지 경우에 있는 걸 했지만 n가지의 경우를 배열하는 원수열의 수는 보통 수열의 수 n팩토리얼에서 n가지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n팩토리얼을 n로 나누면 n-1팩토리얼이 원수열의 수의 공식이 되게 돼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수열의 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공식처럼 일단은 여러분들 처음이기 때문에 공식처럼 n팩토리얼을 공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예제 1번을 풀어볼 건데요. 자, 부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문제를 3개나 내놨어요. 첫 번째는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으니까 원수열의 수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뭐 간단하게 방금 배운 공식으로 6-1 팩토리얼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6-1 팩토리얼이니까 얼마죠? 5 팩토리얼이죠. 그러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몇 가지죠? 120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좀 문제가 좀 응용을 해가지고요. 부모가 이웃하여 앉는 경우수. 이웃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원형의 탁자에 앉는데, 엄마하고 아빠는 무조건 이 한 묶음을 취급을 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앉는다는 거예요. 물론 부 이렇게 앉아도 되고 부 이렇게 앉아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몇 명이 남았냐면 자녀가 1, 2, 3, 4명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쌤이 뭐라 그랬냐면 부모를 한 묶음을 취급을 한다 했죠. 그러면 이걸 한 명으로 취급을 하고 1명, 2명, 3명, 4명, 5명이니까 원소열의 수 5-1 팩토리얼을 하면은 4팩토리얼 해가지고 24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부모들끼리 그 자리를 바꿔 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2를 꼭 해줘야 됩니다. 곱하기 2를 해주면 총 48가지가 나오겠죠. 48가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가 마주보고 앉는. 그러니까는 원형 탁자가 있으면 아빠하고 엄마를 먼저 앉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빈자리는 이제 4개가 남겠죠.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자녀를 자리에 앉힐 텐데, 여기서 원수열의 수를 생각을 해가지고 4-1 팩토리얼을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부모를 먼저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돌렸을 때 1, 2, 3, 4 이렇게 앉는 거하고 이 경우하고요. 1,
1, 2, 3, 4 이렇게 부모 이렇게 그림 했을 때 지금 첫 번째는 오른쪽에 아빠가 앉았지만 얘는 오른쪽에 아빠가 앉지 않았죠. 다 서로 다른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는 원순열이 아니겠죠. 지금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하고 생각을 했을 때 원순열이 안 되기 때문에 원순열로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되고요. 부모를 해주고 이제 서로 다른 네 개의 자리에 서로 다른 네 개의 자리를 이제 가지고 순열을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4팩토리얼로 계산하면 안 되고 4팩토리얼로 계산을 해야 된다. 몇 가지죠? 24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예제 1번을 풀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제대로 진짜 학습을 했는지 밑에 문제 1번하고 2번을 여러분들이 지금 푸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문제를 풀었다고 여러분들이 가정하고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A, B 두 사람을 포함을 한 8명의 춤 동아리 회원이 이번에도 원탁에 둘러앉는데요. 원순열을 생각을 해야겠죠? 네, 첫 번째, A, B가 이웃하여 앉는다. 그러면은 밑에다 풀겠습니다. A, B를 한 묶음으로 취급을 하고 나머지 자리에 몇 명을 앉혀야 되죠?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을 앉혀야겠죠. 왜냐하면 A, B를 포함해서 8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7명을 원순열로 구해보면 7-1 팩토리얼 해가지고 결국에는 6 팩토리얼이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720까지죠. 근데 이 중에서 AB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1440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1-1번의 답은 1440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은 AB가 이번엔 마주보고 앉는다. 자, 똑같아요. 자, AB를 먼저 앉힙니다. AB를 먼저 앉히면 자리가 몇 개가 남을까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남겠죠? 근데 이제 남은 자리를 봤을 때 얘는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에요. 왜냐면 AB를 먼저 앉혔기 때문에 얘를 돌렸을 때 겹쳐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6개의 자리가 남아있고 6명을 순서대로 앉히는 순열의 수를 쓰면 됩니다. 6팩토리얼. 그래서 얼마죠? 720까지.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이어서 문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는 여기 사진이 나왔죠? 이런 음식을 구절판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간까지 9개죠? 자, 이 구절판의 음식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원순열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음식이 9개고 지금 음식이 들어가는 자리도 9개인데 이거 가운데 음식을 1번부터 9번 음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가운데에 들어가는 음식을 고르는 경우가 9가지가 나오겠죠. 이게 가운데 9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8가지 음식을 원순열로 배열을 하면 되기 때문에 9 곱하기 어떻게 되죠? 8-1 팩토리얼 그죠? 그러면은 9 곱하기 7 팩토리얼이 되기 때문에 얼마죠? 계속 굉장히 숫자가 크게 나오네요. 이게 9 곱하기 7 곱하기 720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계산 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네, 아무튼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원순열에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만들고 한번 해결해보자 그런 얘기죠. 뭐 문제 만드는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